다음 주 월요일이면 정확히 4일 뒤면 짱아까미도 좋아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올해를 되짚어보면 좋은 일보다는 나빴던 일들이 짱아까미 아빠에게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다 보면 어느새 아빠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두 딸 짱아와 까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낮보다 밤이 길고 오늘처럼 눈과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는 강아지와 산책은커녕 이불 밖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우리는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강아지들의 즐거움과 강아지가 새로운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산책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겨울 산책 2탄, 겨울 산책의 주의점과 강아지가 추울 때 보이는 행동, 그리고 강아지 저체온증 증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저희 아파트 단지는 염화칼슘으로 완전히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날은 가급적 산책을 피하고 집안놀이로 쌓인 에너지를 소비해주는 것이 좋고, 산책은 염화칼슘이 조금 없어진 내일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겨울 산책은 짧게 자주 하는 것이 좋다. 시베리안 허스키처럼 추위에 강한 품종이라면 겨울이 무척 반갑겠지만 많은 보호자들이 소형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형견들은 대형견에 비해 추위에 무척 약한데요. 겨울 산책은 짧게 그리고 자주 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추위에 너무 오래 노출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평소 운동량을 유지하는 방법인데요. 되도록 해가 떠있는 낮에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강아지가 추울 때 보이는 행동. 낮에 산책을 하면 좋은데 여건상 저녁에 산책을 할 수밖에 없는 보호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추울 때 보이는 행동들에 대해 보호자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걷기 거부하는 행동. 강아지는 다른 동물에 비해 IQ가 높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부터 걷기를 거부하는 강아지들이 많은데요. 이미 밖에 나가면 춥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숑프리테 짱아처럼 눈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강아지들은 눈만 봐도 걷기를 거부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걷기를 거부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강아지가 걷기를 거부하면 먼저 슬개골과 대퇴부 탈구와 같이 관절, 골절을 먼저 의심해야 하지만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걷기를 거부하는 강아지가 많습니다. 두 번째, 몸을 벌벌 떠는 행동. 강아지는 무척 정직한 동물이고 먼저 몸으로 현재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강아지가 춥다고 느끼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몸을 벌벌 떠는 행동입니다. 겨울철엔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실내 온도를 20도 전후에 맞추어 보일러를 가동하는데요. 오늘 밖의 날씨가 영하 6도입니다. 안과 밖의 기온 차이가 무려 26도나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면 사람도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겨울철 안전한 산책을 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 현관문 앞에서 5분 정도,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2분에서 3분 정도 미리 기온 적응, 전문용어로 워밍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낑낑거리는 행동. 강아지도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낑낑대는 것인데요. 강아지가 낑낑대는 대표적인 이유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인데요. 그러나 날씨가 추울 때도 낑낑거립니다. 산책을 하기 전에 강아지가 낑낑거리는 행동을 보인다면 지금 춥다고 옷을 입혀달라고 보호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꼬리를 엉덩이 사이로 집어넣는 행동. 강아지가 춥다고 느끼면 몸을 벌벌 떠면서 함께 보이는 행동이 바로 꼬랑지를 엉덩이 사이로 집어넣는 행동을 합니다. 강아지가 꼬랑지를 엉덩이 사이로 집어넣는 이유는 현재 상황에 대해 너무 자신이 없고 두렵기 때문인데요.
겨울 날씨 또한 강아지를 두렵게 만들어버리는 요인입니다. 강아지가 몸을 벌벌 떨면서 꼬리를 엉덩이 사이로 집어넣었다면 지금은 산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 강아지를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다음에는 강아지 저체온 증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저체온증 행동. 첫 번째, 몸떨림. 강아지가 저체온 증상으로 가장 먼저 보호자에게 보이는 행동은 바로 몸떨림입니다. 저체온 증상이 겨울에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아지 저체온 증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계절은 바로 여름입니다. 그 다음이 겨울인데요. 여름과 겨울에는 저체온 증상을 조심해야 하고 몸떨림이 있다면 산책을 하면 안 됩니다. 피부와 털이 차갑다. 푸들, 까미가 저체온증을 가끔 보이는데요. 다른 반려견보다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강아지 정상 체온이 37.5도에서 39.1도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강아지 체온이 37.5도 이하가 되면 저체온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털이 없는 배나 다른 신체 부위를 만져보면 평소보다 차갑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강아지와 스킨십이 중요합니다. 강아지 저체온증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심하게 차갑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혼수 상태. 강아지가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를 직접적으로 몸으로 체험하게 되면 바로 기절을 하는 강아지도 많습니다. 까미도 경험을 했는데요. 강아지가 갑자기 기절한 것을 경험한 보호자라면 알겠지만 강아지가 기절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머리도 하얗게 변합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여름이라면 바로 에어컨을 켜주시고 겨울이라면 바로 따뜻한 곳으로 옮겨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강아지 상태를 확인하고 다니던 병원에 연락하여 수의사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응급처치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동물병원은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쉽게 조근조근 설명을 잘해주시는 수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과 달리 강아지 골든타임은 너무 짧기 때문에 찰나의 순간에 경험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경험할 수도 있으니 수의사 선생님과 미리미리 친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의사 선생님 비상연락처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만약 1년 동안 병원에 다녔는데 비상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당장 병원을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Nope. 그 외에도 갑자기 강아지 동공이 확장되고 심장박동이 감소하고 계속해서 잠자려고만 하고 몸에 힘이 없어 기력저하가 생기게 됩니다. 강아지가 단일모 품종이든 이중모 품종이든 강아지가 소형견이든 대형견이든 겨울 산책을 할 땐 옷을 입히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강아지나 노령견인 경우에는 반드시 옷을 입고 겨울 산책을 해야 합니다. 털이 조금 뭉치면 빗질을 해주면 됩니다. 털 뭉치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강아지에게 옷을 입혀야 합니다. 겨울에 산책할 때 특히 눈 오는 날 산책할 때는 수건을 챙기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산책하는 중간중간에 수건을 이용해 발바닥 사이에 끼어있는 눈뭉치나 염화칼슘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염화칼슘이 무서운 이유는 발바닥에 붙어있는 염화칼슘을 지속적으로 핥거나 먹어버리면 구토, 설사, 그리고 콩팥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날씨가 추워지면 노령견의 경우 관절염이 더 심해져 걷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반려견과 겨울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반려견, 행복한 반려견을 만들어주기 위해 겨울에도 산책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짱아까미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